아버지가 남긴 유산, 그 절반은 원래 서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설 라디오입니다. 저희 채널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픽션 스토리텔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가 분명히 남겼던 유언장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위조된 문서 하나가 대신 차지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그 위조를 밝혀낸 결정적 단서가 다름 아닌 도장의 인주색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없앤 줄 알았던 진실이 결국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한양 외곽 김참판 댁에서 시작됩니다. 참판에게는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 김도현과 본처가 세상을 떠난 뒤 새로 맞아들인 소실에게서 얻은 아들 김만석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도현은 적자였고 만석은 서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신분의 차이는 단순한 호칭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서자는 아무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어도 관직에 나아가는 것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까지 온갖 제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김참판은 두 아들을 향한 마음이 유독 남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만석이 어릴 적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성실한 것을 보며 신분의 벽 앞에서도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내가 적자로 태어났더라면 이 집안을 훌륭히 이끌었을 것이다. 참판은 종종 그렇게 말하며 만석의 어깨를 두드리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참판이 노안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죽기 전 자신의 전답과 재산을 적자와 서자 두 아들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는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판은 만석을 불러 자신이 붓을 들어 유언장을 써내려가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 진심이다. 내가 서자로 태어났다 하여 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만석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감격으로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붓끝에 힘을 주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가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참판의 도장을 찍던 손길까지 만석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참판은 그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집안의 오래된 문갑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김참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3년상이 모두 끝난 어느 날 만석은 마침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형 김도현은 3년상이 끝나기 무섭게 전담 문서를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버린 뒤였습니다. 만석이 아버지의 유언장에 관해 묻자 도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초에 서자에게는 원래 상속받을 몫이 없는 것이 이 나라의 법도다. 만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그 유언장이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는 문갑을 뒤져보려 했지만 이미 그 문갑조차 형의 방으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만석은 관아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적자 김도현의 재산 등록은 이미 정식 절차를 거쳐 완료되었다. 유언장이라는 것이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서자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뒤집을 수 없다. 만석은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아버지가 붓으로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다고 몇 번이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말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갈렸습니다. 몇몇은 만석을 안타까워하며 도연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본디 서자에게는 몫이 없는 것이 법도인데 무슨 억지를 부리느냐는 냉담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신분이라는 벽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만석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너를 유독 아끼셨던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정은 정이고 법은 법이다. 이 집안의 재산은 나 하나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 만석은 그 말을 들으며 형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도연은 참판의 3년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은밀히 관아의 아전들과 접촉하며 재산 등록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을 치르는 자식된 도리로 근신해야 할 시기에 그는 오히려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만석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주저앉아 생전에 아버지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리며 건넸던 그 다정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서자로 태어났다 하여 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 말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질 줄은 만석도 그리고 아마 참판 자신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석이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무렵 고을에 낯선 관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형조에서 재산 관련 분쟁을 감사하러 나왔다는 그 관원은 검은 각과 베이지빛 두루마기 차림에 형조의 인장이 찍힌 문서 뭉치를 든 채 조용히 마을 곳곳의 전담 문서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가 이 고을을 찾은 것은 순전한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형조에는 최근 몇 달 사이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유독 잦다는 보고가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특히 3년상이 끝나자마자 재산 등록이 지나치게 신속하게 처리된 사례들이 여럿 눈에 띄었고 박문수는 이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현장을 살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김참판 댁에 도착해 먼저 김도연이 관아에 제출했던 재산 등록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서 자체는 언뜻 보기에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필체도 매끄러웠고 참판의 도장 역시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문수의 시선은 그 도장의 인주색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문서의 다른 부분, 특히 오래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절들은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종이의 색도 살짝 발해 있었고 먹물도 은은하게 스며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참판의 도장이 찍힌 부분만은 마치 최근에 눌러 찍은 듯 인주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고 진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뚜렷한 의문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곧장 만석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만석이 겪은 억울한 사정을 이미 전해 들은 뒤였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부친께서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다고 했다지? 만석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붓을 들어 한 글자씩 써내려 가시고 마지막에 직접 도장을 찍으시는 것까지 제가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문수는 재차 물었습니다. 그 유언장을 어디에 보관해 두셨는지 기억하는가? 만석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하신 뒤 사랑채 문갑 깊숙한 서랍에 넣어 두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문갑은 이미 형님의 방으로 옮겨진 뒤입니다.
박문수는 곧바로 형조의 권한을 앞세워 김도연의 사랑채를 조사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연은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무슨 근거로 남의 집 안방까지 뒤지려 하십니까? 하지만 형조의 재산 감사 권한 앞에서 그의 반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갑을 조사한 결과 그 안에서 밀봉이 뜯긴 흔적이 남은 빈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겉면에는 분명 유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정작 안에 들어 있어야 할 내용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박문수는 이 봉투를 증거로 확보하며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유언장은 분명 존재했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내용물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라진 유언장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박문수는 곧 뜻밖의 곳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박문수는 관아의 오래된 문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방 관아에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집안의 경우 훗날 분쟁을 대비해 유언이나 재산 처분 의사를 미리 관아의 초본 형태로 남겨두는 관행이 종종 있었습니다. 김참판 역시 생전에 신중한 성격이었던 만큼 혹시라도 이런 초본을 관아에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먼지 쌓인 문서 더미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서고 깊숙한 구석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김참판이 몇 해 전 관아에 직접 남긴 재산 처분에 관한 초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답과 재산의 절반을 서자 만석에게 물려준다. 필체도 도장의 위치와 모양도 도연이 제출한 등록 문서와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특히 도장의 인주색은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어 도연이 제출한 문서에 지나치게 선명한 인주와는 확연히 대비되었습니다. 박문수는 곧바로 도연이 제출한 문서를 다시 가져와 이 초본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도장이 찍힌 위치의 미세한 차이, 인주가 마른 정도의 차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체의 흐름까지 하나하나 뜯어볼수록 위조의 흔적이 뚜렷해졌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직후 사람을 시켜 도장을 새로 새기고 원래 유언장을 없앤 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새 등록 문서를 만들어낸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확신을 얻은 박문수는 이제 이 진실을 문중 전체 앞에서 밝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곧장 사람을 보내 문중 어른들과 도연 그리고 만석까지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두 장의 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박문수가 문서고에서 초본을 찾아냈다는 소문은 은밀하게 도연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보관된 그 옛 초본만 사라진다면 자신이 만든 위조 문서를 반박할 근거가 없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관아의 문서 관리를 맡은 아전에게 은밀히 뇌물을 건네며 박문수가 찾아낸 그 초본을 몰래 빼내거나 없애달라고 청탁하려 했습니다. 그는 이 초본만 사라진다면 자신이 만든 위조 문서를 반박할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이미 그 문서를 발견한 즉시 필사본을 따로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둔 뒤였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문서 조작 사건을 다뤄온 그로서는 결정적 증거일수록 원본과 별개로 사본을 마련해 두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도연의 청탁을 받은 아전이 문서고를 뒤졌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고 오히려 그 아전의 수상한 움직임 자체가 강문수의 눈에 포착되고 말았습니다.
박문수는 그 아전을 조용히 불러 추궁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아전도 결국 도연으로부터 은자를 받고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도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되었습니다. 떳떳하다면 굳이 증거를 없애려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문중 어른들과 도연, 만석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문수는 먼저 도연이 제출했던 재산 등록 문서를 펼쳐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문서에 찍힌 도장의 인주가 다른 글씨보다 유독 선명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얼버무렸습니다. 그것은 보관을 잘 해두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박문수는 고개를 저으며 이번에는 문서고에서 찾아낸 초본을 함께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참판께서 생전관하에 직접 남기신 초본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전답과 재산의 절반을 서자 만석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다. 필체와 도장 모두 그대가 제출한 문서와는 명백히 다르다. 좌중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두 문서를 번갈아 살피더니 낮게 신음했습니다. 정말이지. 필체부터가 다르구나. 도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대가 최근 아전에게 은밀히 청탁하여 이 초본을 없애려 했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되었다. 떳떳하다면 어찌 증거를 없애려 하였겠는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도연은 결국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참판이 죽은 직후 사람을 시켜 도장을 위조하고 원래의 유언장을 몰래 없앤 뒤 자신에게 유리한 새 문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눈물로 자백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내내 저는 오직 이 재산을 온전히 저 혼자 차지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석을 아끼셨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고 언젠가 재산을 나눠야 할 순간이 오면 제 몫이 줄어들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사람을 시켜 문갑 속 유언장을 몰래 빼돌리고 도장을 새로 새겨 등록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이 고백을 들으며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어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적자와 서자를 가르는 법도가 있다 하나 그것이 이런 거짓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참판께서 생전에 그토록 신중하게 마련하신 뜻을 우리가 미처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만석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것은 재산을 되찾게 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는 벅찬 감정에서 비롯된 눈물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도연을 문서 위조와 재산 편취 혐의로 관하에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의 벽은 사람이 만든 것이나 부모의 마음까지 그 벽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는 법이다. 오늘 이 일이 앞으로 비슷한 억울함을 막는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소식은 곧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자에게는 애초에 상속받을 몫이 없다며 만석을 냉담하게 바라보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법도는 법도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고자 하는 진심까지 막을 수는 없는 법이었구나. 우리가 너무 쉽게 편견으로만 판단했던 것 같다. 문중 어른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비슷한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아의 초본 기록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는 관행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도장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그동안의 관습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관아를 나서며 만석에게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대가 두 눈으로 본 진실을 세상이 끝내 외면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그 몫을 떳떳하게 받으시게. 만석은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진실이 낱낱이 드러난 뒤 관아는 정식으로 재산 등록을 재조정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독차지했던 전답과 재산은 참판이 남긴 원래 유언대로 절반이 만석의 이름으로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아는 이례적으로 향후 유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참판의 초본 원본과 필사본을 모두 관아 문서고에 별도로 보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도연은 문서 위조와 재산 편취 혐의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아는 그가 받은 처벌 내역을 마을 게시판에 공고하며 이번 사건이 신분을 앞세운 재산 편취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유력한 적자로 대접받던 도연의 처지는 하루아침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반면 만석은 마침내 아버지가 생전에 약속했던 그 절반의 재산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받아들며 가장 먼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만석이 재산을 되찾은 기쁨보다 아버지의 진심이 마침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더 깊이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비단 김참판댁 안에서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근 여러 고을에서도 신분을 이유로 서자의 상속권을 부당하게 박탈해온 사례들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몇몇 고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관아에 남겨진 초본 기록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이 새롭게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문수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형조에 올리는 보고서에 이런 문구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적자와 서자를 가르는 법도는 나라가 정한 것이나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진심마저 그 법도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신분의 벽이 아니라 그 벽 뒤에 숨은 탐욕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형조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몇몇 관원들은 서자의 상속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이는 훗날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만석은 되찾은 재산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산의 일부를 떼어 자신처럼 신분의 벽에 부딪혀 억울한 일을 겪는 이들을 돕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자 출신으로 학문의 뜻이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조촐하게나마 서당을 여러 배움의 기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서당은 시간이 흐르며 인근 고을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신분과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받아주는 곳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연은 처벌을 받은 뒤 한동안 마을을 떠나 있어야 했습니다. 몇 해가 지난 뒤 다시 돌아온 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만석을 찾아가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용서를 구했습니다. 만석은 형을 매몰차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형님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진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중 어른들은 만석의 그릇에 새삼 감탄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어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닮은 것은 결국 서자로 태어난 저 아이였구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사건은 인근 고을에서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특히 도장 하나만 선명하다는 이유로 의심을 품고 그 실마리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박문수의 세심함은 이후 비슷한 문서 분쟁을 다루는 여러 관원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로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김찬판이 생전에 남긴 그 한마디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서자로 태어났다 하여 내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신분의 벽 앞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진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은 온 고을에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석이 세운 서당에는 훗날 실제로 과거의 급제에 관직에 나아간 서자 출신 제자들도 여럿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여전히 신분의 벽은 두터웠지만 적어도 만석의 서당을 거쳐간 이들만큼은 태생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건이 남긴 울림은 김찬판댁 한 집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적서 차별은 국법으로까지 규정된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서자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문과에 응시할 자격조차 제한받았고 재산 상속에서도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김만석이 되찾은 절반의 재산은 단순한 전담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신분이 아니라 진심과 증거로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선례였습니다. 물론 이 사건 하나로 조선 사회의 뿌리 깊은 적서 차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고을에서만큼은 이후 비슷한 상속 분쟁이 벌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되묻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혹시 관아에 남은 초본 기록은 확인해 보았는가? 박문수는 이후에도 여러 고을을 돌며 비슷한 문서 위조 사건들을 파헤쳤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도장의 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필체가 미묘하게 어긋난 문서들이 하나둘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사 앞에서는 아무리 정교한 위조라도 결국 들통이 나고 만다. 김만석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자신의 서당 마당에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심었던 매화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어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종종 그 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무처럼 아무리 모진 겨울을 견뎌도 봄이 오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사람의 진심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의 제자들 중 몇몇은 훗날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분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도연 역시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는 결코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만년에 이르러 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내가 그때 눈이 멀었던 것은 신분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아우가 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것이 진짜 이유였다. 이 뒤늦은 깨달음은 그가 남은 생을 조용히 속죄하며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형조의 한올로 관원은 훗날 후배 관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문서를 조사할 때는 그 안에 적힌 글자보다 먼저 그 문서가 지나온 세월을 살펴야 한다. 종이의 빛깔, 먹물이 스민 정도, 그리고 도장의 인주색까지 모든 것이 저마다의 시간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이 남긴 흔적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법이다. 오늘 들려드린 서자의 목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분이라는 벽 앞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진심만큼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지켜낸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도장 하나에 남은 아주 사소한 흔적이었다는 것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은 통쾌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법도와 관습이 사람을 가두려 해도 진실은 결국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김만석이 두 눈으로 지켜보았던 그 순간의 기억이 끝내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설 라디오는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